자, 다음 이제 한국노총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이 나왔다 그래요.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 후보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전례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내부 대의원들을 통해 가고 투표를 한 거예요. 네. 네. 누구 지지 선언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투표를 했는데 과반이 넘는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뭐 이명박 지지할 때나 아니면 한국노총이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때는 과반은 안 넘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반을 넘은 거는 처음이래요. 이재명 후보 지지한 게. 결국 지금 우리 여론조사들에 보면 그 다자 투표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안철수 심상정까지 포함한 상황에서 다자 투표를 했는데 다자 투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46%로 이긴대 윤석열이가 46이나 43 정도 나와서. 에이.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이놈의 이 쉐끼. 1,000만 원짜리 싸구려 여론조사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표본을 조사하는지 몰라도 지금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야 윤석열이. 아니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예전에 뭐 오세훈 시장 나왔을 때 그 한명숙 전 총리하고 같이 붙었을 때도 한 20% 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1.몇%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좀 이상해. 그렇게 보면 너무 윤석열 너무 40%나 나오나? 이런 사람이 40%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그리고 언제나 이상한 건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 수행 만족도는 왜 40에서 45% 이상은 그렇죠. 임기 내내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만큼이 안 나온다는 얘기. 그럼 문재인 믿는 사람인데 찍기는 윤석열 찍는다는 에이씨, 국민들이 그게 말이 돼. 10% 넘게 있다는 거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가끔 댓글에 있긴 있더라. 그래? 그건 똥파리들이고. 그거 짜고 치는 거예요. 아니 막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서 그 가끔 댓글에 나타나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 2,500만 한국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의 상황하고 실제 이 노조 대의원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대의원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란 말이야 성향이. 그렇죠. 현재 그 일반 노조 여기가 민주노총이 아니고 한국노총이거든요. 이명박까지 지지했던 한국노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공식 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거운동도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한국노총은 어제부터 10일부터 26개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 등 이거를 대선 대응 체계로 재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3월 9일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다. 이렇게 아유, 얘기를 한국노총도 돌아갈 다리를 끊고 들어왔네. 그렇지.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이 되잖아요. 그럼 한국노총도 다 죽어.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해체당하겠네요. 바로 120시간 하는 겁니다. 아니 미친 윤석열이는 아까 그 얘기 빼먹었다. 지금 중국한테 승질내면 안 된다고 지금. 맞아요. 윤석열이 그러더라고. 올림픽 메시지를 그따위로 내더라고요. 언제는 뭐 우리가 친중국가라 문재인 때문에.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그따위 소리 해놓고 몰래 사과에 가까운 무슨 뭐 서한을 보내서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 김만배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욕설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욕설하는 장면을 제 욕만 따시면 안 돼요. 저는 어디까지나 김만배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재연한 거예요. 재연한 거예요. 읽어보실 예. 분. 네.
저는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것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와, 무난한 욕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랬대잖아요, 윤석열이한테. 이거를 윤석열한테 김만배가 했다.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참 들을수록 찰져. 네. 라임이 있어. 그러니까 나 이러다 나 쳐다보곤 하지 마. 이러다 나 배우실 것 같아. 모니터 보고 해. 나 쳐다보고 재현하지 왜? 마. 괜히 기분 나빠. 아닌 거 알면서도. 어쨌든 네. 이 국민의힘이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막 항의했다고 했잖아요. 뭐 그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한국노총이 엄청 세게 항의를 했대요. 기사에 보면. 근데 웃기는 건 답변서를 거지같이 써내놓고. 아니, 분명히 질의서를 보냈는데 거지같이 써내놓고 그거 갖고 항의를 하면 아니,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 성적 적게 나왔다고 선생 멱살 잡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왠지 멱살 잡았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아니, 윤석열을 잡았을 것 충분히. 같다. 그래서 걔가 서울대도 가고 합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미친 민석열은 어저께 또 망언주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동훈은 독립지사 같은 사람이다. 될거 있을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만들어 갖고 이 나라의 적폐를 바로잡겠대. 자기가 당선이 되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을 시켜가지고 다 때려. 그럼 1번은 열린공감TV고 2번은 한국노총이야. 그러게 이재명 지지 선언까지 해버렸으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떤 그 14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140만 회원의 한국노총. 2,500만 노동자를 대신한다고 하는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 그렇죠. 선거운동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되면 대세는 갈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국노총이 바보입니까? 될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단체가 안 돼서 심상정 사실 봐봐. 그 답변서를 보면은 그 한국노총이 매긴 답변서 채점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심상정 후보가 동그라미 더 많아요. 맞아요. 세모가 좀 더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왜냐면 심상정은 다 해준다 그런 거야. 근데 윤석열은 보면은 거의 다 X야. 거의 다 X거든요. 근데 심상정 지지 안 하고 한국노총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는 다 계산이 선 겁니다. 다 계산 주판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에 항의를 하지 말고 도대체 그 답변서를 누가 썼는지 그 놈을 잡으라고. 김성태가 썼으면 김성태가 너를 배신한 거고 건진이 썼으면 건진 법사가 너를 버린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국노총에서 윤석열 답변서가 경총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 경영인들. 그래서 한국경영총협회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서 이런 게 대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세요. 한국노총이 이제 제시한 질문들의 답변이 경총을 대변하는 것 같았잖아요. 윤석열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거 맞아. 네.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는 이 새끼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일본 총리 후보 같아요. 예. 정말 일본에 수출하고 싶은 그런 정치인이죠. 아니, 그 네. 수출은 뭘 그냥 덤으로 얹어주고 싶은, 그냥 데리고 가. 제발 데리고 가. 네, 그래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그건 국민의힘의 자유인데 한국노총은 담담히 갈 길을 가겠다. 그 홍준표 의원이 늘 말하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그런 말 같죠. 네. 갈수록 그 윤석열의 어떤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와 윤석열 후보 지지의 그 그룹이 확연하게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아마 최병훈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같은데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재명 지지 보면은 불교스님 427명, 기독교 목회자 1172명, 그다음에 뭐 정의구현사재단, 민족종교인, 한국노총, 영화인, 가수, 문화예술인, 야구인, 과학기술인, 간호사, 장애인 가족, 농업단체, 영원학 교수연구자, 전현직 금융인, 울산택시 운수종사자, 광주체육인, 전북외식협회
종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근데 윤석열 지지 볼까요? 무속인 단체. 좋죠. 강력하죠. 자, 그리고 뭐 12개 탈북 단체가 있대요. 자, 그리고 뭐 얘네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을 때 세뇌를 시키나? 왜 탈북단체들이 지금 거기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되면 다 북으로 돌아가겠다. 탈북이 다 어디 갔지? 걔들 왜안 갔지 그때? 고위 인계해드리고 싶네요, 북한으로. 가면 너희들 살아남을 것 같니? 니들 죽어. 아이고 참. 아유. 자,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하나 있었는데 200명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200명 아니고요. 자, 동의 없이 포함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직 금융인 102명. 이게 끝이에요. 윤석열 지지는 사실 하기 힘들어. 제정신으로 하기 되게 힘든 지지입니다, 이건. 아니, 왜냐면 120시간 말하고 부정식품 말하고 후쿠시마 괜찮다 그러고 이런 사람 어떻게 지지해요? 아니, 그 지지하는 쪽에 부모님도 계시는데 본인 부모님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연락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해요. 저는 이제 여기에 앞으로 지지 아니 왜 지유 아빠를 저도 최근에 말을 안 해봤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여 막심한 직원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지선이 기대되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변호사협회, 법조인협회, 그 다음에 의사협회.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최대집 씨가 그 대통령 예비 후보 나왔더라고요. 거기 하지 않을까? 그럼 최대집 후원한다고? 최대집 지지한다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독교 단체협회입니다. 기독교 못하지. 네. 무속을 어떻게 해?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야구인들이 이렇게 지지 선언한 게 왜냐면 야구인 3,009명.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요. 좀 야구가 약간 보수적인 그렇죠. 쪽이죠. 대기업에 늘 있어야 네. 되니까 보수적이긴 약간 한데. 보수적이고 축구는 또 약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스포츠 뭐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 빈산연맹은 빙상연맹. 왠지 모르게 윤석열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번 올림픽 끝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석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야구인들도 보면은 뭐 예전에 그 뭐죠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성남시에 무슨 야구 관련해가지고 뭐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뭐 KT 창단에도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있었다고 하네요. 뭐 꼭 이런 얘기는 사족 같지만 이번에 금메달을 딴 그 김민석 선수의 동메달. 동메달, 금메달이야. 참, 걔들 도핑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김민석 선수의 소속도 성남시청이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지선언 명단에 동의 없이 오른 윤석열 지지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250만 통 이외에도 지지선언에 동의 없이 또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문화예술계 200인 윤석열 지지선언인데 이 미디어오늘 기사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인사들이 내 동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다. 과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당시에도 여러 당사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거나 기자 연락을 받고 나서 자신의 선대위 합류 사실을 알았고 사전에 당이나 선대위에서 이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지선언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게 옛날에 조국 장관 문제 일어났을 때 가짜 지지자들 모으는 방식이랑 너무 똑같아요. 네, 교수들 성명 내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 아닌데? 뭐 이런. 심지어 교수가 아닌 사람들도 막 가서 가공의 인물들이 막 섞이기도 했는데 단체가 뭐 이상하거나 이것도 전문적으로 지지선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에도 하객 대행 알바? 그렇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일당이나 주고 쓰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야, 자기 의사의 관계가 없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은 2명이 제가 밝혀진 사람은 2명이 나 아닌데 왜 넣었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또 뺐대요. 그래서 최소한 문화예술계 200인 지지선언은 없었고
198인 정도 지지 선언이 있었다. 최대한에서 지금 현재 그나마 200인이라고 올린 명단에서도 두 명은 두 명은 빠져야 거지? 되겠다. 네. 최소한으로 알아봤는데 이 정도야. 그래서 이분들이 뭐 A, B, C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안 했는데 명단이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다. 자꾸 니 지지하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빼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래도 저도 조만간 윤석열 쪽에서 뭔가 임명장이 하나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올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 윤석열한테 이걸 받았어요. 임명장을 받았어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네, 그래서 호사카 유지 깜짝 놀라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본인에게 자문위원 임명장이 도착해서 여기 올립니다. 저는 임명을 요청한 바도 없고 수용한 바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명장 오사카 유지. 나도 저거 한 게 올 것 같아. 자, 윤석열 도장이 국민의힘 도장이 찍혀 있죠. 그러면서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승리특위, 국방위 자문위원회 임명합니다. 아니 왜 또 아니 국방이야? 이걸 왜 국방이야? 국방이야? 왜 외교도 아니고 왜 국방이야? 아무튼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무튼 레어템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 레어템 아닌 게요. 너무 귀한 막말해서. 이거 귀한 거야. 아니 그 저 편지는 250만 통이지만 아, 그럼 송 작가님도 하나 받아야겠네. 나도 하나 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저기 보수 유튜버 2번인데 영향력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네. 네, 보수 얘기 나왔으니까 보수 책사 윤여준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만났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한국일보 제목이. 제목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보수 책사 윤여준, 이재명 만나 경제 모르는 대통령은 공포.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 후보 선대위 참여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단 이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하고 이분이 혹시라도 윤석열 쪽으로 딸려갈 여지를 막았잖아요. 네. 이거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실은 이제 김한길이 워낙 혼자서 숨어서 책사 노릇을 혼자 하고 싶다 보니 똘똘한 사람을 하나도 안 모았거든. 아니 그리고 맨날 하면 건진법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날짜 잡는데 그렇지. 건진법사가 일단 관상을 본 다음에 누가 뭘 하겠어요? 영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측 윤석열 선대위에 제대로 된 책사나 원로나 그 중심을 잡아줄 코어가 없는 저런 상태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15일 이후부터 이루어지지만 이 2주 동안 엄청난 시너지가 여기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윤여준 씨를 만난 의미들보다는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가시권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안철수가 그 여야를 모두 다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양쪽 진영의 비난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윤석열한테는 총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총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생각해도 좀 웃기잖아. 안철수 총리면 말이나 통할까? 아니 뭐 일은 따로 한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서로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한 놈은 술만 퍼먹어. 한 놈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전문가들과 하겠습니다. 손을 떼십시오. 대통령한테 이럴 거 아니야. 고집도 세고. 대통령은 행정 전반에서 손을 떼십시오. 제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전문가들하고 다 합니다. 할 겁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총리로 해갖고 러닝메이트를 세운다 그러면 그래 차라리 그러면 합당해갖고 그걸로 선거에 나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좀 끔찍하네. 근데 네. 그거는 좀 나라 자체가 상상이 안 그냥 가요. 정치인으로 뒀을 때는
그 걱정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행정과 외교와 안보를 맡아야 되는 대통령감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절대 아니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수순이잖아요. 네. 아니 사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 두 사람 다 대통령 후보로조차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나올 수 그럼.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상은 하기 싫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상했던 대로 검찰총장을 마치고 퇴임을 한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가지고 1번 윤석열, 2번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3번 심상정 이렇게 만일의 선거 구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 이민 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 여러 가지. 네. 자, 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데요? 그 영국에 스마트 캐시라고 하는 그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선을 갖고서 베팅을 합니다. 별걸 다 갖고 하더라고요. 네, 별걸 다 갖고 네. 하니까. 근데 이 대선 사이트에서 현재 배당률이 이재명 1.7, 윤석열 3.4입니다. 그 점점 더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 정도 나면 해보나 마나라는 얘기입니다. 당선 확률이 이재명은 75%, 윤석열은 35%로 배당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35%나 그러니까 35%는 늘 나오던 숫자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35% 가능성을 놓고 배당을 해서 윤석열한테 걸면 3.5배를 주겠다는 거지. 한번 걸어봐 그러면 우리. 응? 아니 오늘- 왠지 윤석열 지지자들도 거기는 안 걸 것 같은데. 그러면 투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는 안 걸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진짜 전 재산 걸고 이거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무조건 이재명한테 해야지. 진짜. 나라를 팔아도 뭐 윤석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 아니 전 나라는 파는데 내 재산이 걸리면 그래, 내 재산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지. 네 재산하고 내 재산하고 이 베팅 사이트에 넣자고 당당하게. 그럼 이재명으로 보죠. 그렇게 지지를 한다고 치면 아니라니까 지지하는 것과 내 재산을 거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론조사는 실제 표심의 움직임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반만 잘 다지면 됩니다. 밭가리만 하면 여기에서 저들이 해대는 온갖 거짓말 공세, 국민에 대한 협박이 있을 것이고 이간질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윤석열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공약이 됐든 뭐든 아니 무슨 국정 디지털 무슨 전산화를 또 어제 공약으로 또 꺼내놨어. 또? 지금 지금도 세계 1위인데. 지금도 다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윤석열을 뽑을 대한민국의 국민은 없다는 거야. 그건 진짜 윤석열이한테 직접적인 거래로 뭔가를 받아먹었던 비밀스러운 동업자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투표라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는데 내가 윤석열이하고 직접적인 동업자 아니면 왜 윤석열을 뽑겠냐고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죠. 아무튼 동업자일까? 그래서 동업자가 엄청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